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는 위안의 네. 음료다. 그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며칠 커피를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네, 뭐 훗날 역사학자들이 이 시대를 정말 어떻게 평가할까, 기록할까, 뭐 학자니까 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커피를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뭐 다행히 저에게는 이 커피 말고도 이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뭐 저만의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네, 뭐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뭐냐면요, 저는 이제 언뜻 생각해서 이게 쓸데없는 고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뭐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세 번째 커피 역사책을 출판하기 위한 이제 원고 정리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썼던 뭐 신문 칼럼이나 그리고 우리 방송 원고 뭐 등을 정리를 하고 또 새로 쓰고 해서 내년 봄쯤에 출판할 계획입니다. 뭐 이런 도전적인 일을 이제 시작하면 뭐 작은 고민이나 뭐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쓸데없는 걱정거리 뭐 이런 게 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고민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네요. 새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기대되는데요. 네, 뭐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일부 소개해드린 이런저런 커피 관련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 160년을 보여주는 책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하는 느낌으로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중심의 커피 역사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책 제목도 정하셨어요?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지난 며칠 고민하던 그때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요, 흑백 커피사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통해서 읽는 우리나라 흑역사 뭐 몇십 장면과 백역사 몇십 장면 이거를 좀 파노라마처럼 전개시키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아요. 뭐 어때요?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던 이야기들이 몇 장면 좀 떠오르는데요. 네. 우리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 커피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흑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었던 시기라고 할까요? 네. 뭐 다방이나 카페에서 커피를 메뉴에 올릴 수도 그리고 팔 수도 없었던 뭐 심지어는 커피를 보관이나 소지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길지는 않았었는데요. 뭐 언제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시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뭐 지난 시간에 잠깐 힌트는 드렸었는데요. 1960년 이제 4.19 학생혁명으로 등장한 그 민주당 정부에서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 법을 제정해서 공포한 것이 1961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6일 후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죠. 그리고 다시 2주일 후인 6월 29일 아침부터 정말 모든 다방, 카페, 음식점 등에서 커피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것을 당시 권력이 강제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방이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커피 판매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이 5월 28일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지 10일째 되는 날 치안국장이 다방 업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고 있는 커피를 되도록 팔지 말고 생강차나 기타를 이용해 대용에 팔도록 함이 어떻겠는가. 뭐 이렇게 권장을 했을 뿐 강제로 커피를 팔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게 당시 치안국장의 주장이었습니다. 권장만 했는데도 전국에 있는 모든 다방과 카페 메뉴에서 커피가 사라진 겁니다. 정말 질서가 아주 잘 잡혀 있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커피를 몰래 숨겨서 판매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를 지켜보던 그 당시 쿠데타 세력은 2개월 후인 7월 22일 판매 금지 대상인 커피는 9월 1일부터 판매뿐 아니라 소유 또는 점유하는 즉 가지고 있는 행위도 금지해버렸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였는데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업소 하나는 딱 지정을 해서 커피를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딱 한 군데만. 그러자 이 업소에서는 커피 판매가 평소에 뭐 3배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업소였냐 하면요.
서울 소공동에 있던 반도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권력자들이 이용하는 곳이었거나 아니면 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이용하거나 그랬던 네, 다방 아니었을까요? 비쌉니다. 네, 반도호텔 자체가 당시 최고급 호텔이었고 외국인들과 또 이들을 만나려는 국내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이었던 겁니다. 커피를 마시려면 반도호텔에 가야 한다는 말이 당시 그래서 유행을 했죠. 예, 커피는 물론 이제 일반 다방의 2배 정도로 이 커피숍에서 비싸게 받았죠. 일반 다방에 대해서는 경찰의 단속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고 나면 이 단속에 적발된 다방 명단이 신문에 발표되는 게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를 발표하는 당시 신문들은 이 커피를 판매하는 일은 인용을 하면 국가 경제를 좀먹는 행위라고 맹렬하게 당시 언론이 비난을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단속을 하고 협박을 해도 커피 소비 자체가 뭐 조금 줄어들었을 뿐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들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특히 1961년 그 늦가을에 새로운 커피 수요자 집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커피 수요자 집단이요. 누구예요? 어린이입니다. 아니 어린이들은 커피 마시면 안 되는데. 어린이들이 진짜로 커피를 마셨어요? 네, 1961년 가을이 되자 이제 입시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신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교에 다녀온 초등학생 아이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오늘 몇 점 받아왔니? 그러면 이어서 아빠가 묻고 가정교사가 묻고 당시 식모라 불리던 가사 도우미까지 아이 시험 점수를 물어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왜냐하면 인류중학교 입학이 출세의 지름길이었던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은 중학교 입시를 앞둔 초등학생에게 몇 번씩 찬물 세수를 시키고 커피를 몇 잔씩 마시게 하면서 밤을 새워 교과서를 외우게 했던 겁니다. 뭐 이런 가정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커피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춤했던 커피 소비가 이 1961년 입시철 시작과 함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단속을 강화했죠. 네. 당시 흥미로운 커피 소송이 하나 벌어져서 신문에 뭐 연일 크게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961년 11월 30일 명동 소재 명지다방의 주인 한모 씨가 제기한 커피 소송이었는데요. 커피 소송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 당시 신문이 모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커피 소송이라고. 이 명지다방 주인 한 씨는 자신의 다방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어요. 커피를 파다 걸려서. 이게 내려지자 이제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긴 이름의 소송이 매우 낯설었기 때문에 신문 여기저기에서 보도를 했죠. 그랬더니 이 경향신문이 다방의 이름을 알리기 알맞겠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신문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의 거의 효시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소송에서는 다방 주인 한 씨가 졌지만 이 명지다방은 갑자기 유명해져서 손님으로 넘쳐났습니다. 어쨌든 1961년 여름부터 시작된 이 특정 외래품 커피의 판매, 소지, 금지는 1963년까지 굉장히 길게 지속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커피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부를 만한 시기였는데요. 이때 벌어진 일 중에서 재미있는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서점가에서 갑자기 베스트셀러로 등장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브라질어 인문이었습니다. 1962년 1월이었는데요. 네. 왜 갑자기 브라질어가 유명해졌을까요? 브라질은 뭐 커피, 축구 이런 게 유명한 나라잖아요. 네네.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뭐 조금 관련이 있어요. 네. 당시 정부에서 이제 커피가 귀하니까 커피를 편히 마시려면 커피 산지로 해외 이민을 보내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첫 대상 지역은 당연히 커피의 나라 브라질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62년 1월 14일자에서 커피 마시게 이민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단체 해외 이민, 이 브라질로의 이민이 이루어진 것이 1962년 12월이었습니다. 브라질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이 브라질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그래서 분 거였죠. 네. 당시 신문 보도에서 브라질을 소개한 글을 보면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커피 밭에서 해가 솟아
커피 밭으로 해가 지는 나라 브라질. 뭐 이런 멋진 표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설레게 했죠. 이런 표현 보면서. 1962년 12월에 이제 브라질로 떠난 첫 이민은 30가구 273명이었습니다. 당시 브라질로 이민을 보낸 목적을 우리 정부가 당시 밝혔는데요. 첫째는 인구 정책의 적정화, 즉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해외로 보내야 한다는 거였죠. 뭐 요즘과는 정말 정반대 목적이었던 거죠. 둘째는 국민 경제의 안정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을 통해서 커피를 쉽고 싸게 들여오면 외화 유출이 적어져서 국민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셋째는 독특합니다. 국위 선양입니다. 이민을 통해 국위를 선양한다는 것이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발표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네. 이민 대상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 이 국위 선양을 위해서 이민을 보냈던 목적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시 그 이민법에 나와 있던 이민 불허, 이민을 허락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를 규정한 이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민 제한자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신병자 및 심신쇠약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귀머거리, 장님, 벙어리 등 장애를 가진 사람. 이게 이민법에서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브라질 이민자들에게 정부에서 현지 적응, 즉 브라질에 가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일을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는 브라질에 있는 일본 이민자, 이 당시 일본 이민자들이 이미 50만 명이었었거든요. 1910년대 이민을 떠나기 시작했으니까. 50만 명의 텃세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외국에 나가서도 일본인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가 더 재미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버스에서 브라질의 경우 버스에서 키스를 하는 등 성에 대해 몹시 개방적인 것이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민자들의 키스까지 염려해주는 굉장히 친절한 정부였습니다. 커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브라질로의 단체 이민까지 추진했던 것이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커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도했던 것 중에서 또 다른 하나는 커피 재배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커피 재배를 한 거예요? 네, 벌써 1962년 12월 2일자 신문을 보면 커피를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열대식물 무럭무럭 제주도의 황금의 꿈.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성공은 못했겠죠. 예, 농촌진흥청이 개인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해서 제주도에 커피, 파인애플 등을 시험 재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커피 10개를 서귀포에 제주도 남쪽이죠. 파종했고 그 발화가 아주 좋았으나 이를 제주시로 옮겨 심은 후에 날씨 탓인지 생육이 과히 좋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그 다음 해에는 보다 많은 양을 여러 곳에 파종을 해서 다시 시험해 볼 예정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커피에 대한 열정이 커피나무 재배로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이듬해인 1963년 1월 9일에는 다시 커피나무 재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에는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제목은 영화 속의 푸른 성장, 열대의 포근한 미소였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창경원, 서울의 창경원 식물원에는 커피나무가 무성해서 고연만한 빨간 열매가 한창 익어 있었습니다. 약 2m 정도 높이의 5년생 나무였는데 커피 열매가 약 200여 개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이 식물원에 가봤는데요. 네. 지금은 창경원 식물원에 커피나무가 없습니다. 워낙 커피 농장이 많아져서 재배 가치가 없어진 거죠. 커피의 나라 브라질로 이민을 보내고 또 커피 나무를 시험 재배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네요. 네네. 그런데 당시에 커피가 정말 다방에서 완전히 사라지긴 했나요? 네, 뭐 외래품 커피는 판매와 소지가 금지됐고 국산 커피는 아직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다방에서 커피를 뭐 쉽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장사가 돈을 많이 벌게 한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몰래 커피를 판매하다 발각되는 사례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 경찰에서는 커피를 단속한다는 경고를 자주 발표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경상남도 경찰국장이 커피를 단속한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단속을 했는데 부산 남포동에 있던 내 집 다방 마담 이모 씨가 걸렸습니다.
왜 이래 커피 2잔을 팔다가 적발되었는데요. 네. 뭐 20잔, 200잔도 아니고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6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커피 2잔 팔았다고. 그래도 이게 신문에 났는데도 또 일주일 후에는 같은 부산의 광복동에 있던 파리잔 다방의 마담 홍모 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근데 징역형을 무릅쓰고 커피를 팔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익이 컸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커피는 정말 이윤이 많이 남는 장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커피 재료를 구입해서 몰래 팔려는 업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자고 나면 들리는 뉴스가 뭐 커피 밀수범 검거, 커피 그 가짜 커피 적발 등등이었던 시대죠. 1960년대 중반까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었는데요. 당시 벌어졌던 커피 관련 모든 사고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 1966년 말에 벌어졌습니다. 한 달 이상 연말인데도 신문과 방송을 거의 지배했었던 네.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네, 1966년 12월 16일 모든 일간지에 헤드라인으로 등장한 소식인데요. 기사 제목 하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달리는 열차의 깽, 범인 도주. 그리고 이제 함께 실린 사진의 설명문을 보면 깽단이 열차에서 꺼내 던진 미제 커피 100상자였습니다. 이 깽단이 미군 열차를 습격해서 엄청난 양의 미제 커피를 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깽단의 출연이었다고 봐야죠. 당시 신문에서 다룬 이 사건의 전체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거의 완벽하게 서부 영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네. 1966년 12월 15일 보도 하루 전날 새벽 0시 55분쯤 서울발 부산행 제61호 미군 전용 정기 화물열차가 충남 대덕군 회덕리 북쪽 1500m 지점 언덕바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늦어졌겠죠. 네. 이 경향신문은 이 속도가 느린 틈을 타서 깽단이 화물차에 올라타 문을 부순 후에 미군 보급품이었던 커피 100상자를 철로 변에 꺼내 던지고 이어서 화차 열량을 분리시켜 털려던 사건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에서 취재한 결과 이 깽단이 미리 화물차에 타고 있다가 열량의 화물차를 분리시켜서 군수물자를 훔치려던 네.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범행 장소에는 이 탈취한 커피 상자를 옮길 트럭이 미리 대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8일이 지난 12월 23일 밤에 이 경찰은 해당 열차의 차장 이모 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을 하고 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허모 씨를 체포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한 명의 주범인 김모 씨와 그의 처를 제외한 모든 관련자를 검거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모든 신문에서 이 사건을 다시 크게 다루어 보도를 했습니다. 왜 나머지 주범이 잡힌 거예요? 네네, 나머지 범인들도 이제 잡혔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것보다 더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어서 당시 시민들을 정말 울분에 차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경찰이 잡힌 범인을 압송하던 중간에 일부러 놓아주었다는 소식이었고요. 네. 둘째는 철도 직원이 가담을 해서 열차를 일부러 정차시켜 주었다는 것. 셋째는 빼돌린 커피를 운반하려고 준비해 놓은 트럭이 군 정보기관 소속이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철도청 직원, 군 정보기관이 공모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조선일보는 12월 27일에 이 사건의 전모를 특집으로 보도했는데요. 제목이 부평 모의에서 회덕 범행까지 열차갱 그 전모 마치 서부극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건을 모의한 장소는 역시 부평 소재 D 다방이었죠. 주모자가 이 미군 열차의 차장과 기관사를 만나서 공모를 한 곳은 서울역 앞에 있었던 종착역 다방이었고요. 네. 동아일보는 63년 1월 1일 신년 특집호에 이 사건을 또 보도했는데요. 같은 신문에 게재된 대통령 신년사에 나오는 대통령 사진보다 이 사건의 범인 부부 사진이 더 클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대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깽단을 조직해서 미군 화물 열차를 습격할 정도로 커피의 인기가 대단했던 시절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지켜보던 정부가 커피 수입을 전면 자유화한 게 1966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한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커피를 자유롭게 마시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정치권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윈터플레이